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또 윤석열 총장님께서 어떻게 발표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분명히 사퇴는 안 하시는 쪽으로 굳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 걸으시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해 보시죠. 자, 이번엔 말이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별 대우 대상이란 점은 미군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문바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은 카투샤 가도 남의 자식이 가면 종미 친미. 내 자식은 외국어고 가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도 남의 자식은 안 되고 나는 서울 강남 살아도 남의 자식은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예? 이런 말이 그러니까 나는 강남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강남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말 자꾸만 추미애 장관은 말 안 나오네. 그냥 추 아줌마.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이 말을 조수진 의원이 왜 했을까요? 자, 내용을 들어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다 주택자여도 상관없지만 남은 안 된다. 자, 여기서 추 아들 미복귀 보고하기 전에도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오기까지 해서 찾아오기까지 추 아줌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무 씨 현재 27이네 27살이네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이미 휴가 연장 신청이 불어진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 탈영이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 사병이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었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하면서 자기의 아들이 휴가 나왔어. 근데 안 들어가겠대. 다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가지 마라. 몸이 아프면. 그리고 민간병원 치료받고 다니다가 그것도 이제 미리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좀 늦어진다. 복귀가 그러니까 거기서 부대, 카투샤 부대 안에서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함흥차사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탈영이지. 근데 지금 그거 갖다 검언 유착으로 검찰을 몰아붙이는 추미애 장관. 내가 몇 번 방송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주 상세하게 이게 기사화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내용이 뭔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추 장관은 서씨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서 SNS에 떠드는 근거 없는 찌라시라고 말을 해. 그리고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A씨는 누구냐? 그 추미애 아들하고 같이 한 내무반에 근무하던 동료 병사거든. 근데 이 동료 병사가 그날 당직에 당직. 그러니까 모든 보고를 이 사람이 받아서 위에 상부에 보고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당직자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위에 뭐 대우인가요? 뭐 소위인가? 하여튼 뭐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오늘 복귀 않는 걸로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어쨌든 대단한 추미애 씨고 그리고 또 A씨에 따르면 서 씨는 2017년 6월 아프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고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했다. 이거 봐. 10일 휴가 받았는데 10일 더 연장한 거야. 근데 부대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군이 무슨 뭐 유치원이야? 그리고 봐요. 연장된 휴가가 만료되기 직전 서 씨가 또다시 휴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 씨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상사가 분대장 회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다. 들어와라. 그리고 10일 휴가 갔는데 또 10일을 연장해? 그럼 20일 동안? 참 백 좋네. 이게 추가지만 백이요. 그리고 또 A씨는 서 씨의 20일간 휴가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 당직 사병이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A씨는 그날 부대 당직 사병은 A씨 혼자였고
따라서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였다. 그는 저녁을 앞둔 말년이었는데 하필 내가 근무하는 날 탈영과 다름없는 미복귀, 이거 서씨 말이지, 미복귀 인원이 발생해 나는 당황스러웠다. 잘 걸렸어. 아니 저거 엄마가 백 좋다고 10일 동안 그냥 무단으로 그냥 안 돌아버리잖아. 아니 대학생도 이렇게 못해. 학교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는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는데, 갔는데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자기 몸 치료받고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몸이 안 아팠어요. 어쨌든 그리고 A씨는 복희 독촉 전화를 하려고 출타 대장을 뒤졌더니 서씨가 출타 대장도 안 써놓고 나가서 연락하는데 힘들었다. 아하, 이 정도네. 이야, 아주 지 멋대로구만. 저 아줌마하고 닮았나? 그리고 규정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비상 연락망을 뒤져서 전화로 복귀하라고 했더니 추미애 아드님 하시는 말 알았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상급 부대 소속 대위가 찾아와서 미복귀는 없던 일로 해라. 10일 동안 안 들어온 거 이것은 그냥 없던 일로 해라. 그러니까 10일 전에 들어와가지고 복무한 걸로 바꿔놔라. 이거 아니요. 이런 멍멍이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동부달 카투샤. 그리고 추미애가 그런다잖아요. 조수진 의원의 말에 의하면 내 자식은 카투샤 가도 되고 남의 자식이 가면은 종미, 친미 이렇게 생각한다잖아. 추미애 아줌마가.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리고 또 A씨는 유일한 보고 담당자인 내가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날 찾아왔다. 그리고 추미애 아들 측에서 위에서 손을 썼던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A씨는 동료 카투샤 군인은. 그리고 또 A씨는 내가 복무하는 기간에 휴가 미복귀하고 연장되는 것은 서씨가 처음 있었던 일이다. 서씨뿐만 아니라 이거는 몇십 년 동안 딱 하나지. 누구? 추미애 아들 하나지. 참 이 양반. 그리고 서씨가 특별 대우 대상이라는 사실은 미군에까지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미군 중대장 자신이 전별 행사 자리에서 부대원들에게 이모 상사로부터 듣기로 서씨는 정치인 아들이라던데 잘 해줘라.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 이런 아유. 그리고 당시 그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파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것도 누가 했다고? 이 양반 누구? 중대장이 야, 적과의 휴전이지만 우리가 태세를 강화하는 데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 아들인데 잘 좀 해줘. 걔 휴가 갔다가 안 들어오면은 그냥 명부에서 삭제해버리고 제대 얼마 안 남았잖아. 제대할 때까지 큰일 생기지 말게 해라이. 뭔 일인지 알지? 요게 중대장이야? 중대장이면 대령급인가요? 중령급인가 보다. 어쨌든 그리고 당시 그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파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중대장이 정치에 꿈이 있나? 아니면 추미애 아줌마하고 사전 통화를 많이 했나?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법이 없다. 내 사전에 법이 없다. 그 장관이요. 없을 문자 쓰면서. 이에 대해 서씨는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상사는 본지 인터뷰를 불응했다. 조선일보가 전화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인터뷰를 no 안 해. 내가 지금 인터뷰하면 추 장관이 힘들어져. 그럼 안 넣은 거요. 추 장관의 예스맨. 상급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오해가 있었을 뿐 비상적인 일은 없었다. 참, 비상식적인 일이 없었다고? 비상식적인 일이 이거지.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해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차고 치는 고스톱이야. 더불어민주당만 했잖아. 법사위원이 미통당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뭐라고 하잖아. 아이가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랬다는 거야. 아이가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때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재구 TV에서 했잖아. 기자가 제가 추 장관님 아들을 인터뷰한 사람인데 추 장관님 왜 이러세요? 왜 거짓말 하세요? 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얘가 울은 거는 왜 울었느냐? 뭐죠? 그죠? 축구인가 농구인지 하여튼 거기서 경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다는 거지.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추미애 장관이. 자, 추미애 장관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저렇게 앉아서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이런 거 이랬으면 좋겠어. 그 국정원 장관 박지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국정원 장관으로 가는 거요. 그러면 딱 맞아. 왜? 박지원 장관은 법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김정일이한테 5천억을 우리나라 사람 모르게 백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살금을 갖다 줬잖아. 5천억. 우리나라 혈세를, 우리 돈을 갖다 줬다가 그거 가지고 김정일이 뭐 했어? 핵 만들었잖아. 핵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잖아.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고 김정은이 또 만들고 그 5천억을 갖다 줘가지고 그래도 박지원 지금 현 국정원장 어떻게 했어요? 실형 3년 살고 나왔잖아. 그러면 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위원장은 법을 잘 모르니까 법무부장은 오고 그러면 박지원 국정위원장은 법 잘 모르니까 그냥 라디오 출연하고 또 페북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잘 굴러가. 왜 잘 굴러가느냐? 법무부나 검찰에 탁월한 인재들이 엄청 많아요. 알아서 탁탁탁 정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 그냥 일선 평검사한테도 콩나라 판나라 너는 왜 구두를 왜 안 닦고 다니니? 이거가 참견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법무부장관 오시면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그냥 주무시고 야 알아서 그냥 너희들이 해라 이럴 거란 말이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법을 아니까 판사 출신이고 법을 아니까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북에 돈 5천억 안 갖다 줄 거 아니오. 안 갖다 줄 거 아니오. 법을 아니까. 왜? 갖다 주면 박지원 지금 국정원 장관 옛날에 이명박 때인가요? 전 대통령? 또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끝나시면 다음 때 대선에 어느 분이 대통령일지 모르겠지만 돈 갖다 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 현 국정원장님처럼 또 실형살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법을 아니까 돈을 안 갖다 주겠지.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둘이. 이게 바꾸면 되는 거지. 김재구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김종민 전라남도 광주에 부장 검사로 계셨다가 옷을 벗으시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시고 계신데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쯤 되면 김조원 민정수석은 사표를 내야 되지 않나?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꽤 됐는데 뉴스에 통 나오지 않다가 아파트 2채 시가가 11억 올랐다는 뉴스에만 나오네. 돈 챙기러 왔나? 어디? 민정수석으로? 추미애의 지휘권 행사 파동은 근본적으로 럭비공 스타일의 고집 세고 사리 분별력 없는 본인 탓이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나아가서 검찰 조직 전체가 대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민정수석이 이를 신속히 조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종민 전 부장검사 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조원 민정수석이 얼마나 문재인과 가까워서 임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최악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존재감 없는 민정수석이 아닌가 싶네. 김종민 변호사 생 말씀. 애초에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이나 생리도 전혀 모르는 감사원 출신을 검찰 개혁이다 뭐다 현안이 산재한 민정수석으로 앉힌 임명권자가 누구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자가 아님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빨리 교체하는 것이 국정 최고 운영자의 도리 아닌가?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건 김종민 변호사 말하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가 폭등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개발 능력 있는 책임자를 구하는 데 힘쓴다면 나라가 조금 조용해질 텐데 어느 세월에 기대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요. 애증의 강. 그 김재희 노래인가? 애증의 강. 어쨌든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이죠.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김제국 TV에 하면 진중권 교수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김제국 TV에서는 가장 인기탑이 조수진,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뭐 이렇게 순으로 가더라고요. 워낙 이제 진 논객께서는 똑똑하고 또 논리 정연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도 많고 또 지지자들이 더 많아. 네, 아주 그냥 콘크리트 지지자 그 벽을 지금 쌓고 있어.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공수처 2호까지 나올 모양입니다. 공수처 2호까지 나올 모양입니다. 문바들이 공수처 2호는 진중권이래요. 아하. 그러니까 공수처법 대상 1호는 윤석열, 공수처법 대상 2호는 진중권. 누가 최강욱이가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수진이가 얘기합니까? 아닌데 황희석이 아니야. 이것은 추 아줌마야. 추 장관이 그랬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누구는 나빠 다 보고 있어. 자, 그래도 내 몸값이 제대로 쳐주는 것은 문바들밖에 없어요. 내 몸값을 제대로 쳐주는 사람들은 문바밖에 없어요. 진중권 교수님 몸값을. 그리고 곧 공수처 2호 대상을 만들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일단 나를 고위 공직자로 만들려는 무서운 음모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 진 교수님 공직자 하세요. 그리고 뭐 음모하실 때면 내려오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시면. 자, 두려운 마음으로 청와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MBC PD수첩 몰래 촬영하고 있죠? 물음표. 이거 봐. MBC PD수첩이 진중권 교수의 일거일동을 몰래 촬영하고 있죠? 있는 거지. 이 MBC가. 참나. WBC 같고. 어쨌든. 네, 이렇게 진 교수가 말을 하면서, 자, 공수처 단상, 공수처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의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노후 보장 보험? 물음표. 대통령 노후 보장 보험. 양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지금 다 땅 매입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집도 샀죠?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에 가셔가지고 거기 사실 집을 지금 다 매입했습니다. 경호처까지 다. 그러니까 아하 뭐 편히 사시게 하시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 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 사실 그 권력 공수처도 다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 플러스 공수처. 오, 대한민국 권력을 그냥 싹쓸이하는 그런 집권여당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없으시죠. 네. 뭐 여론조사 40%대로 내려오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예.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그런데 그런 공수처 기존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물음표. 어차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충성동의 효자동의로 임명할 텐데 그때 그게 둘러싸고 저 난리들을 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다 무슨 쓸데없는 싸움이었는지 허탈해질지도 몰라요. 그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딱 임명되시고 나서 바로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맹세하시잖아. 내가 박지원 씨였다. 그럼 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나쁘게 나오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을 완전히 기존에 있던 그런 성격 성향에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확실하게 내가 충성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나 회복도 안 할 것이요. 그리고 저 방송은 더더욱 안 할 것이요.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나는 목표에 떨어졌거든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면 이론은 그들 말대로 윤석열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로 불명예퇴진 시키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김재구 생각은 절대 윤석열 총장은 뚝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세요. 권력과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장은 아이고 네 제가 확실하게 문 대통령 충성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앞으로 뼈까지 문 대통령에게 뼈까지 묻겠습니다. 네. 다르잖아요. 박지원 국정원장님하고 다르죠. 예. 자 여기서 최강욱이 벌써 협박하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이유는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몰라요. 어차피 비리의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있고 친문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니까요. 어떤 사람들 여기서 그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집권 여당에 계신 움직이는 헌법기관들. 자 그러니 공수처 만들어 놔야 윤석열 내치는 파업만 끝나면 곧바로 할 일이 없는 조직이요.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 조직이 아닐까요? 그런 공산이 커요. 이렇게 진중권 교수님이 말씀하시네. 그냥 손 놓고 노는 공수처가 된 셈이죠. 공수처장이 어차피 친문 애완견일 테고 친문 애완견일 테고 설사 우연이나 실수로 강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도 검찰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장도 저렇게 흔들리는 판에 당정청과 어용 언론 극렬 지지자들의 파상 공세 절대 못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친문 애완견 온다는 거지요. 네. 그러나 그냥 슬슬 놀다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나 방해하겠죠. 세금 잡아먹는 하마라고나 할까요? 하마. 그리고 우리가 물 먹는 하마. 이야. 사정기관이 놀고 있으면 권력형 비리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검찰도 이미 권력에 장악이 됐죠. 지금 이성윤이 하면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성윤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빤히 보입니다. 행여 검찰이 권력의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곧바로 넘겨받아 유재수 건처럼 처리하겠죠 뭐. 예. 왜냐면 자기들이 살해야 되니까. 유재수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확 불어버리면 완전히 그릇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해야 되지. 재봉틀로? 그건 안 되지. 이 봉해야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죠. 아예 적발을 안 하니 앞으로 비리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공직 사이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로써 개혁은 완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문통 각가의 불멸의 치적으로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요, 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보유국이 됩니다.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보지요. 네. 자, 그리고 진중권 교수, 제가 이제 SNS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그 전혁수 기자라고, 야, 이런 정의에 살아있는 기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MBC 시선 집중 출연한 제보자 X 거짓말이다. 7월 2일 목요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검언 유착 논란을 다뤘죠. 이것을 전혁수 기자가 봤나 봐요. 저는 MBC 개인적으로 안 봅니다. 담당자로 장인수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7월 2일 날. 내용은 대체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와 이동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그리고 한동훈 검사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MBC에서 제보자 XGC를 출연시켜서, 자, 또 이렇게 범법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MBC 방송. MBC 사장은 MBC가 KBS처럼 공영방송으로 해달라. 시청률 국민의 혈세를 뺏어가지고 MBC에 달라. 광고가 안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다. 곧 문 닫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제보자 X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메신저 공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보자의 전과를 떠나 진실이 확인되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을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철과 오고 가며 인사하는 사이였다는 점은 거짓말이죠. 이게 절대 신뢰도를 강화 안 됩니다. 신뢰도가 없어요. 여러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철 씨는 형무소에 가 있고 이 제보자 XGC는 밖에서 사기치고 다니고, 어떻게 둘이 소통이 될까요? 이것은 완전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보자 X의 이 말은 사실과 다르죠. 2016년도 밸류 인베스트 사건을 제가 다니던 곳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전혁수 기자가 이 담당 기자였었다는 얘기죠. 돈이 관계 없다는 것도, 그런데 자꾸 뭔가 줘야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검찰이 VIK 사건을 하면서 괴자를 턴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검찰은 2015년 9월 VIK를 압수수색했고 2015년 10월 30일 이철을 구속 기소했어요. 그러나 제보자 X가 남부지검에 출정을 나갔던 시점은 1915년 11월 19일부터 뉴스타파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자, 여기서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2015년 10월 30일 날 이철이 구속 기소했어. 구속 기소했는데 지금 제보자 X 사기꾼 그 G씨는 2015년 11월 9일 날부터 뉴스타파 보도가 나갔다잖아. 벌써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뒤란 말이지.
물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니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었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다뤄지지도 않았던 내용, 수사가 이미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 제보자 X가 내용을 안다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다. 내용을 알 리가 없다. 그리고 반론 차단 VIK 이철은 2016년 7월 추가 불법 모집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PU 홀딩스 사기 모집에 가담한 파생 혐의로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거예요. 이철은 사기꾼 맞아. 그런데 이 전 사건과 너무 다르고 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무는 사람이잖아요. 예. 자, 제보자 X의 이런 말도 의문입니다. 이철과 자본시장에서는 서로 이름을 알고 지냈고요. 공범이나 관계자들 다 알고 있어. 잘 알고 지내.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철 대표도 오가며 인사 정도는 다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지냈다. 근데 그거 조금 안다고 해서 그걸로 엄청 친한 사이다. 제보자 X G씨가. 그리고 이철은 자본시장 선수가 아닙니다. 보험업계 출신으로 정치 진출의 뜻을 품고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철이가. 어떻게 한번 움직이는 헌법기관 한번 돼볼까? 이렇게 흑심을 품고 있었구만. 이철이. 그러니까 저기 누구요? 저 자유한국당 지금 갔죠? 형무소에.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5천만 원인가요? 뭐 얼마 돈 이철한테 먹어가지고. 그래서 VIK 조직도 90% 이상 보험 모집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제보자 X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다. 전혁수 기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장인수 기자의 채널 A 기자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도 2020년 4월 MBC 시선 집중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장인수 기자에게 죄송하지만 장인수는 MBC PD수첩을 진행하는 기자예요. 장인수가. 예. 이동재 기자가 얘기했다는 것들, 이동재는 채널 A 그 사건에 말려드는 기자, 한동훈 부장검사와 뭐 윤석열 총장하고 검언 유착했던 기자라고 지금 퍼붓는 추 아줌마가 퍼붓는 그 당사자 기자가 이동재 기자입니다. 저도 녹취록 통해서 모두 확인했습니다. VIK 사건 내용을 짜집기 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MBC에서 VIK 사건을 짜집기, 그러니까 제보자 G씨의 가짜 말을 집어넣고 꼬매고 꿰매고 또 편집해서 내보낸 가짜 뉴스. 어떤 근거로 감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혁수 기자의 말. 이 사건을 장기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장기적으로 취재한 전혁수 기자 입장에서는 이동재 기자와 가져왔다는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정말 얄팍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을 안 했겠지만 이철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냐고 하셨다면서요. 판결문이라도 찾아보셨어야죠. 자, 결론. 전혁수 기자가 결론을 짓는데 이 전혁수 기자의 말도 진중권 교수님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결론을 짓자면 이동재 기자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제가 주변 기자들과 의견을 나눌 때도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 결론을 집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와 반드시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황조차 밝혀진 것이 없을 것을 결론 지을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혁수 기자가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최강욱이 말한 웨딩은 실제 워딩과 다른 것으로 모두 확인된 상태. 그러니까 최강욱이 말하는 워딩은 실제로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특히 MBC는 대검과 법무부 중앙지검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자사 보도로 만들어졌으니 띄워주기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기왕 발 들인 거 취재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 취재 않고 가지고 온 제보로 그냥 편집해서 내보내는 PD수첩. 이거 PD수첩의 CP나 담당 PD들, 기자들 문제 있지요. 이것을 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채널 A만 압수수색 하는 겁니까? 자, 왜 이거는 왜 기각이 됩니까? 어느 담당 판사님이 뭐죠? 판사님 이러면 안 되죠. 편파적입니다. 자, 그리고 적어도 최경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이철한테 뇌물을 받았어요.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전 국회의원이 최경환 국회의원을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잠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최경환 신라젠 투자설 크로스 체크해서 후속 보도 내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굽니까? 최경환이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번 시간은 좀 마무리를, 제가 다음 시간 걸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팩트 있고 다음 시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